대한민국이 미래의 초강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예측. 대한민국이 미래의 초강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예측과 관련된 다양한 예언 및 분석이 여러 출처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들은 주로 한반도 통일, 주변 국가의 관계 변화, 그리고 한국 자체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미래의 초강대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에 대한 AI 분석입니다. 대한민국이 미래의 초강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예언과 시대별 예측을 살펴보면 매우 흥미로운 내용이 발견됩니다. 여러 예언에 따르면 2025년은 대한민국이 현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초강대국으로 도약하기 직전이며 스스로를 자정하는 진통을 겪고 전 지구적 재앙 이후 새로운 세상의 주인이자 최강대국으로 솟아오르는 격변의 시발점이 되는 해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일관된 예언을 살펴봅니다. 서기 600년대 원효 대사는 고려 왕조의 흥망성쇠와 조선시대의 외침 임진왜란으로 인한 국토 초토화, 그리고 경술련의 다시 외세의 침략으로 나라가 멸망하며 경인년과 신묘년의 민족이 둘로 나뉘는 슬픈 상황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사명 대사는 16세기 후반에 예언하기를 임진왜란 이후 두 번의 망국위기 정묘호란, 병자호란을 예언했고 약 400년 후 조선의 운명은 하늘의 기운을 받아 다시 열리며 전 세계를 호령하는 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외세에 의해 조선이 멸망하고 카트 민족이 둘로 갈려 싸우는 비극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타너스님은 1970년대에 한국이 근미래 세계 10위권의 강력한 경제부국이자 문화적으로 전 세계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가 1983년 사망 후 40년도 되지 않아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가장 중요한 예언들은 대략 2025년부터 일어날 일들인데 이는 최초의 여성 대통령 출연 시점 2012년으로부터 12년 후인 2025년으로 해석됩니다. 타너스님은 2025년경 전 세계적으로 지축이 뒤틀리는 거대한 자연재해로 세계 인구의 절반가량이 사망하고 수많은 국가의 기반 시설이 파괴되지만 한반도는 가장 안전하고 피해가 적으며 오히려 서쪽 바다에서 새로운 땅이 솟아나 영토가 넓어진다고 예언했습니다. 이후 한국은 즉시 통일되어 만주와 러시아 일부, 과거 발해 영토까지 회복하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되어 전 세계를 이끄는 중심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17세기 중국 학자 마앤펑은 붉은 해가 뜰 때 이 나라는 비로소 다시 예전의 모습을 찾게 될 것이라며 분단된 한국이 2025년 을사년에 전쟁을 치른 뒤 2026년 병오년에 통일을 이루고 크게 번영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특히 북방으로 크게 통하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조선 명종시대 남사고 비결해보면 백의 민족이 통합되는 때는 언제인가? 용의 해와 뱀의 붉은 길 깊은 달이 백의 민족이 살아나는 해다라고 예언했는데 이는 현재로부터 가장 가까운 을사년인 2025년 특히 9월로 해석되어 통일 시점으로 여겨집니다. 2036년 미래에서 온 시간 여행자로 주장하는 존 티토는 2036년 아시아 지도가 한국이 세계 초강대국으로 부상하여 중국 땅의 상당 부분과 베트남을 통째로 흡수하고 일본을 식민지로 둘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요인 및 과정을 살펴봅니다. 남북 통일 문제를 살펴보면 남북 통일은 대한민국의 미래 영토와 관련된 가장 큰 변수이며 국토 면적이 2배 이상 넓어지고 국민 수가 50%가량 증가하여 저출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것이라고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남중국해, 대만 문제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문제로 인한 국력 소진 상황으로 인해 2030년 안에 남북한 통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북한 주민들의 남한 시청 강물 시청 증가로 사회 동화 속도가 빨라지는 등 과거 동구권 국가들의 통일 상황과 유사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극동 지역의 정세는 통일 한국은 북쪽 만주와 러시아 지역의 과거 발해 영토를 회복하고 서해에서 새로 융기한 땅을 포함하여 매우 거대한 크기의 땅을 소유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통일 후 간도 합병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높으며 일제가 1905년 불법적으로 청나라에 간도를 넘긴 조약이 무효화될 경우 반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이 약화되어 만주 지역이 경제적으로 공동관리지대가 된다면 한국은 항만, 도로, 철도, 전력시설 운영권을 확보하고 하얼빈과 선양 등이 코리아 서포트 존으로 기능하여 한국 영향권에 편입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산둥반도와 만주 일대는 한반도와 중국 사이의 완충지대가 될 필요성이 있으며 민주주의 체제 수립 지원이 필요합니다. 러시아 극동 지역 매각이 예측됩니다. 러시아의 경제 위기로 사할린과 캄차카 등 극동 지방이 매각될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은 러시아에게 위협적이지 않아 평화적인 방법으로 영토를 구매할 유력한 대상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스시마 대마도 민 유큐 오키나와 문제는 통일된 강대국. 한국이라면 스시마 반환 문제나 유큐 문제 역시 한국에 유리한 상황이 되었을 것이며 과거 조공 관계를 맺었던 유큐와의 우호적인 관계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한국계 인구 비중이 높은 북마리아나 제도 지역의 독립 문제가 재대두될 경우 한국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몽골과 내몽골의 통일을 지원하여
몽골 민족 1천만 명의 국가를 형성,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중앙아시아의 사막화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및 문화적 역량이 강화됩니다. 통일 한국은 첨단 제조, 조선, 배터리, 반도체, AI 등 기존 산업 패권을 강화하고 북방 자원 및 인프라 개발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것입니다. 세계 3대 투자자 짐 로저스 아저씨는 한국이 가까운 미래에 중국과 일본을 앞지르고 미국과 견줄 만한 세계 최강 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며, 골드만삭스 역시 2040년경 한국이 미국과 함께 G2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스마트폰, 전자제품, 반도체, 인터넷 기술 등의 시장과 영화, 음악, 드라마 등 문화 콘텐츠 영역에서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술력과 안정적인 국가, 운영 능력을 가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국가로 범글로벌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코리아라는 이름이 빠르게 세계 최고의 명품 브랜드가 되어가고 있다고 분석됩니다. 주변국 관계 변화와 한국의 위상을 분석합니다. 일본의 몰락 예언은 2025년 대규모 지진으로 일본 국토의 3분의 2가 침몰하고 화산 폭발로 인해 나라가 사라질 것이며, 살아남은 사람들은 한국에 의지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짐 로저스 아저씨는 2040년경 일본이 경제적으로 완전히 실패한 국가가 되어 한국의 식민지로 흡수될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또한 최근 일본과의 여러 번의 대결을 통해 일본은 한국의 상대가 되지 못할 정도로 대한민국이 강해졌다고 평가됩니다. 거대한 재앙의 여파로 중국은 여러 나라로 급작스럽게 분열되어 현재 우리가 아는 중국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지정학자들은 2030년대 초 중국의 내부 균열과 지방 정부의 독립화 가능성을 예측하며, 동북 삼성 만주 지역의 경제 치안 공백에 한국 등 외부 세력이 개입할 유혹이 커질 것이라고 봅니다. 러시아의 쇠퇴 조짐이 보입니다. 러시아는 인구 감소, 석유가스 의존 경제, 그리고 서방 제재 등으로 2020년대 후반부터 연방 단위의 균열이 발생하고 극동 지역 등에서 중심부와 결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고 분석됩니다. 미국의 견제와 협력이 전망됩니다. 조지 프리드먼 박사의 예언에 따르며 일본의 미래 국력 성장은 미국과 대립하는 구도를 형성할 것이기에 미국 입장에서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의 성장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는 논리가 나옵니다. 미국은 통일 한국을 중국 잔여 세력 견제용 전초기지로 삼으려 하며 장거리 미사일 및 첨단 무기 체계를 집중 배치하여 동아시아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 축으로 활용할 전망입니다. 현재 한국은 과거처럼 중국이나 미국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을 정도로 대국이 되었다고 평가됩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가 해결됩니다. 한국은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예측될 만큼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2년 출산율은 0.78명, 서울은 0.59명으로 인구 유지를 위한 2.1명에 훨씬 못 미칩니다.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는 한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년 뒤에는 군대가 무너지고 40년 뒤에는 세금을 낼 인구가 소멸하여 국가 시스템 자체가 붕괴할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된 초강대국 예언들은 통일이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활력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다수의 예언과 지정학적 분석들은 대한민국이 2025년을 기점으로 통일과 주변국 변화를 통해 영토와 영향권을 확장하고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초강대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제시합니다. 이는 현재 직면한 저출산 문제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통일과 한국의 강력한 역량이 시너지를 발휘하여 세계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이 현실이 되려면 인구, 지리, 기술, 군사, 동맹구조라는 다섯 축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한가요? 좋은 글, 모신 글, 좋아요.